사실상 K8을 지금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K8이 나왔는데 그 K8을 보면서 제가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딱 그 옵션표를 보자면 애매합니다. 그랜저랑 K8을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물론 그랜저보다는 좋아요. 플랫폼도 변화가 되면서 크기도 커졌고, 근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랜저도 조만간 풀체인지가 지금 이 옵션표가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파워트레인이 2.5, 3.5, 3.5 LPG가 나오는데 문제는 터보 엔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연흡기 엔진이 문제가 조금, 지금 자연흡기 엔진을 사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굳이 자연흡기 엔진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K8의 상품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이렇게 옵션표를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너무 이상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되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K8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크기가 커져서 되게 우람하다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전장이 5015mm입니다 그랜저가 4990mm라서 25mm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5cm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상 이게 되게 적은 수치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5m라는 게 이 세단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벽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동차라는 게 전장이 5m가 넘어가 버리면 휠베이스도 그에 따르게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코너를 돌 때나 주행 성능 자체가 약간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장을 늘렸다? 거기다가 이거는 전륜구동 베이스죠. 전륜구동 베이스에서 전장을 이렇게까지 늘려버리면 이 차를 타지 않아도 PC테일이라든지 그런 주행성에서는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시승을 해봐야 알 수 있어서 전장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들 조금씩 커져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그랜저에 대비 크기는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이 엔진 성능. 아니 왜 NH 엔진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연흡기 엔진이 좋긴 합니다. 터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터보렉이 없어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좀 자연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K8이고 플랫폼 3세대 들어갔으면 그 플랫폼 2세대랑 3세대랑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기아의 플랫폼 차이를 가지고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3세대로 올라가면서 서브프레임의 형상이 H에서 샵 우물 정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NVH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강성이 올라가면서 진동을 흡수하는 그 개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옵션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2.5 가솔린 문제 좀 있죠. 거기다가 3.5 LPI를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대다수의 많으신 분들이 가스차를 선호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곧 있으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됩니다. 2.5 가솔린 대비 430만원 정도가 증가를 할 겁니다. 430만원 정도면 투싼 일반 모델과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갭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400만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무조건 그냥 하이브리드를 고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건 판별할 때는, 하이브리드가 초반에는 전기로 굴러가고 후반에는 엔진을 통해서 굴러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기에서 엔진으로 갔을 때 그 간극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현대기아의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이질감이. 근데 이번에 소렌토에도 들어가고 투싼에도 들어가는 1.6 터보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변속기와 엔진 자체의 APC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표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엔진은 나는 고르기 싫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자연흡기 안 살 것 같아요. 3.5 가솔린 좋긴 좋아요. 왜냐면 2.5 가솔린에 대비해서 340만원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4기통에서 무려 6기통으로 변하면서 340만원이다? 그러면 거저예요, 거저. 엔진의 가격만 따져서 엔진의 가격만 받겠다 이런 취지인 건 알겠으나, 자연흡기 거기다가 전륜구동 베이스에다가 3.5 가솔린을 넣는다?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흡기다 보니까 저토크에서 고출력이 나올 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고토크가 돼야 되는데 토크를 높게 쓰려면 고속주행에서 그 힘이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고속주행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3.5 가솔린도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매를 한다면 3.5 LPI 아니면 앞으로 곧 나올 1.6 터보의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셔라.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선택 품목을 어떤 걸로 골라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쳐두더라도 1.5 가솔린을 위주로 볼게요.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이 RMDPS. 이게 그 전 모델 K7 같은 경우는 2.5에는 CMDPS가 들어왔어요. 이게 C타입이랑 R타입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대놓고 비교를 하자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R타입이 좀 더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그 구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트림 자체가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있는데 그냥 노블레스 라이트는 없는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사에서 어느 정도 최저가가 이렇게 싸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타나는 트림일 뿐이지 사실상 노블레스 라이트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블레스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이 모든 트림이 지금 차이가 2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230만원에 이 많은 게 다 들어간다. 내비게이션 자체도 원래는 없었지만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계기판 자체도 여기 보시면 4.2인치가 들어가요. 라이트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옵션 선택에 있어서 되게 헷갈리게 지정을 해놔서 이 부분은 정말 옵션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블레스 트림을 한번 자세히 보자면 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K7에는 안 넣어줬던 건데 이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거를 기아에서 홍보를 할 때 홍보를 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정말 소비자들로 하여금 운전자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냐 라고 말을 하자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좀 있어 보이려고 커브를 줬던 것 뿐이지 그 곡률 자체가 그다지 크진 않아서 그냥 조금은 세련미를 가미된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그니처는 굳이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를 가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3.5의 플래티넘을 구매를 하시는 게 풀옵션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로 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가성비를 위해서 그냥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품목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2.5 가솔린에는 AWD 즉 4륜과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2.5라고 해서 이거 넣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물론 AWD 저도 안 넣긴 해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토크발이 세니까 4륜이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휠스핀이 나서 오히려 가속감이 더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이브리드는 안 넣고 토크가 더 낮은 3.5 가솔린에만 AWD를 적용을 했다는 건 그냥 미끼 상품이다. 4륜을 원하시는 분들은 3.5로 가시라 이렇게 미끼를 했던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 품목을 한번 보자면 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를 선택을 하시면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이 비싸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아에 생각하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한 7, 80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에 비하면 가격이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이거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120만원의 값어치는 하고도 남는다. 왜? 이게 안 들어가면 사이드에 센서가 없어져요. 사이드에 센서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 테슬라를 타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테슬라의 장점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나 서서히 끼어들었을 때 둘 다 포함을 하더라도 내 앞차선과의 차선 유지뿐만 아니라 이 옆차선의 차들이 어떻게 가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무스하게 끼어들고 스무스하게 빠지는 그런 모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HDA1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센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차와 차량 간격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차가 끼어들면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서고요. 차가 저 멀리 있으면 갑자기 엑셀을 밟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HDA2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이드에서 차가 끼어들더라도 스무스하게 멈추고 스무스하게 출발하는 그런 점이 된다는 점에서 120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와이즈는 어떤 트림을 구매를 하시던지 꼭 구매를 하셔라. 그 다음 HD팩 스마트 커넥터가 있는데 K8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걸 저 돈 주고 왜 달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HUD를 썼던 분들은 이걸 없으면 운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신 분들은 넣으시겠죠. 거기다가 이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르디안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애초에 그냥 비싼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크렐 오디오, 보스 오디오, 렉시콘 오디오 이런 걸 썼는 거에 비해서 이번에 K8에는 최초로 메르디안 스피커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오디오보다는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충분히 85만원의 값어치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넣긴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컴포트 옵션인데요. 이 컴포트 옵션이 110만원의 값어치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이지 억세스 들어가고 에르고모션 시트 다 들어갑니다. 물론 뒷좌석에 통풍 시트 다 좋아요. 1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은 옵션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K7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전동식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들어갔고 메모리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K8에는 컴포트 옵션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를 기본으로 넣어줘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 노블레스에 기본으로 안 넣어줬다 쳐, 시그니처는 넣어줬어야죠. 근데 이걸 이렇게 빼줬다? 저도 이거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괘씸해서 못 넣겠어. 어차피 앞좌석 전동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시트거든요. 이 K8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긴 합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SM6에 들어가는 안마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마 시트가 우리나라 법규상 안에 플라스틱 볼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 주머니를 통해서 안마를 해주게 되는데 이러면은 티가 잘 안 나요. 안마하는 느낌은 안 나. 그냥 뭐가 울컥울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서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친놈들이 컴포트를 넣어야 프리미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나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프리미엄의 제일 중요한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그러니까 트렁크를 전동으로 사용을 할 거면 컴포트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넣어라.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이 기아 관계자분들 이거 보시면 제네시스는 다양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왜 기아 K8은 제네시스급의 옵션을 다 넣어주면서 이런 장난질을 왜 하냐고요. 물론 이게 사전 예약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조금 지나서 판매량이 약간 감소가 되면 예전에 K7의 X 에디션처럼 진짜 가성비 다 때려박은 옵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편이 아니시라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K8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차 효과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X 에디션 같이 정말 초가성비의 트림이 나올 거다. 그거를 기다리시는 게 어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 옵션인데요.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에요. 근데 시그니처는 30만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노블레스에서 시그니처로 갔을 때 스타일에 있는 이런 모든 옵션들이 시그니처에는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노블레스를 구매하신다면 스타일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스타일 구매하실 거라면 그냥 시그니처 가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K8의 옵션표를 한번 받고 선택 품목을 봤는데 솔직히 좀 빈정상합니다. 너무 옵션 장난질을 많이 해놨어요. 엔진의 파워트레인 자체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5 가솔린 엔진 좋아요. 카니발 3.5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의 3.5 터보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에요. 거기에 터보만 뺀 엔진이에요. 좋아요. 300마력 좋습니다. 근데 자연흡기라니까요. 이거 시내주행에서 저토크에서는 300마력을 다 뽑아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굳이 3.5까지 가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나오니까 그냥 차라리 더 기다리셔서 3.5 가솔린 엔진보다 더 토크가 높은 1.6 터보의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시고, 하이브리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2.5 가솔린 대비. 지금 당장 그랜저랑 상품성을 비교한다고 보면 그랜저보다는 좋아요. 그랜저랑 K8을 같은 옵션을 비교하자면 K8에 더 많은 신기술이 더 적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그랜저는 2세대 플랫폼이지만 K8은 3세대 플랫폼이란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플랫폼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네, 이렇게 기아 K8에 기아에서 이번에 K8이 나오면서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뭐 아직까지 타본 건 아니고 이제 시승차가 나오면 타볼 텐데 뭐 그때는 타봐서 승차감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륜구동 베이스에 전장이 5m가 넘다 보니까
피쉬테일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리고 2.5 가솔린 자연흡기, 뭐 3.5 가솔린 자연흡기 지금 살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차라리 좀 더 기다려서 1.6 터보의 하이브리드를 기다리는 게 어떤가. 거기다가 더 기다릴 수 있으면 K7처럼 X 에디션인 가성비 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